저는 농담처럼 그런 운동을 제안하거든요. 민주화 운동을 한다면 저는 그런 식의 제안을, 빵꾸 난 양말 신기 운동. 박정희 정권 하에서 사회적 분위기, 다시 말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다시 말해서 부에 뭐 많은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는 항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토피아적 기준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경제 성장을 하면서 부의 배분 상태가 아주 균형적으로 이루어진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당연히 거기서 많이 가져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제, 어떤, 그런 의미의, 지금 시대와 박정희 시대를 비교하면 참 우리가 느낌이 오는데, 우리 지금 시대에서 저는 IMF 이후에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 사회적 분위기나 정권이 지향했던 가치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데, IMF 이후에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를 저는 아주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지금 아주 이제 세져가지고, 이제 각자 도생이란 말 자체가 부끄럼 없이 말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다시 이제 어떤 애국가를 부르는 것 자체가 이상해져 버리는 분위기. 다시 말해, 그게 어떤 억압의 상징도 있었지만, 애국가라는 것 자체가 그 공동체에 대한 그 가치를 이제 환기시키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너무나, 다시 말해서 목욕물을 버리려고 하다가 아예까지 같이 버려버리는 그런 우를 지금 심하게 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자주노선을 고수하면서 고립과 빈곤의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불행에는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수령제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독한 그대로임, 지독한 변하지 않음. 전혀 변할 이유가 없는, 변할 이유도 없고, 수령은 지금 행복하다. 제 책의 결론은, 행복한 사람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북한의 위기 하는데, 우리는 그 위기를, 누구의 위기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수령의 위기는 절대 아니다. 바로 인민의 위기다. 인민의 위기이지 수령의 위기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민주주의도 없고 인민도 없고 공화국도 없다라고 쓰셨습니다. 예,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뭐 당연히 없는 거고요. 수령제니까. 근데 민주주의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죠. 김정은이가 위민 헌신하면서, 네.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자면서 인민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 그들에게서 민주주의는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만 있는 거죠. 인민에 의한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에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도 없어지는 겁니다. 선거가 정말 중요한 건데, 다시 말해서,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인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 과연 그들 그만큼 그렇게 선한 인간이 있느냐, 세상에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정말 타락하고, 완전히 견제받지 않으면 완전히 타락합니다. 절대 부패합니다. 그럼 네. 그럼 북한이 내파하거나 붕괴할 가능성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패는 그다음은 부패하는 권력은 몰락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패할수록 더 오래오래 튼튼합니다. 우리 부패한 정권이 몰락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과거의 선거 독재나 지금 민주주의에서나 그렇지, 북한 같은 개인 독재에서는 부패할수록 정권은 안정적이 되고, 잘못 생각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갑자기 부패를 반대하겠다, 반부패 투쟁을 벌인다. 저는 그걸 공개적으로 벌인다. 만약에 지금은 그냥 한 명 지목해가지고 방바닥 뜯어서 돈 나오면 잡아가는 거지만, 갑자기 정책으로 반부패 투쟁을 벌인다?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쿠는 그야말로 겁먹은 표정 한 번이 방송에 나갔다가 뭐 그걸로 무너졌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무너질 징후는 보였죠. 그렇죠.
거기도 기본적으로 우리 북한과 달리 다인종적인 게 있으니까요. 예. 헝가리 소수 인종이 살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래서 저는 농담 비슷하게 생방송 절대로 안 할 것이고 북한에서는 그냥 녹아야 됩니다. 왜? 너무 위험한 겁니다. 이게 방송이라는 것이 위력적인 이유가 귓속말로 전달이 되는 것은 들은 사람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아는지가 궁금해지는 정보인데 그 언론으로 공중파로 쏴버리면은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모두가 믿는, 다시 말해서 차우체스크가 별것 아닌 늙은 노인네에 불과하구나 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모두가 알게 되는. 그때 그러니까 89년에 관제 데모가 아닌 자발적 데모를 보고 차우체스코가 겁먹은 표정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황을 했습니다. 그때 표정을 보면. 관제 데모를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관제 데모에서. 그게 이제 변질이 되면서. 예, 순간적으로. 네. 제가 비디오를 보고 있으면 그 수도 부카레스트가 굉장히 이게 계획도시가 아니더라고요. 구도시라 가지고 이게 숨어 있을 때가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그 뒤쪽에서 어떤 사람이 차우체스크는 물러가라는 식의 구호를 외쳤는데 그게 갑자기 전염이 되면서 그 있는 사람들이 다 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놀란 차우체스크와 그의 부인은 옥상에 마련된 헬기를 타고 날아갔고, 네. 헬기 조종사가 아무데나 착륙시켜버리고 헬기 조종사 떠나버리고 또 네. 그리고 길을 헤매다가 군인들한테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재판받고 총살당했죠. 3일 걸렸습니다. 그거. 네, 그리고 본인은 끝까지 납득을 못한다는 식으로 예. 사형장에서도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우체스크의 부인은 끌려가는 동안에 인터내셔널 가를 부르면서 고압적인 태도로 소리를 질렀죠. 예. 그게 독재가 망하는 데는 아랍에 보면 아는 걸 이야기해준. 아랍에 보면서 튀니지아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시위가 시작되고 한 달 있다가 독재자가 물러났고, 그 튀니지 옆에 있는 이집트로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민주화의 이제 바이러스가. 그 다음에 타이르 광장에서 월요일 날 사람들이 모여서 일요일 날 그 무바라크가 도망을 갑니다. 딱 일주일 걸렸습니다. 평양에서 막 사람들이 저는 조금이라도 모여서 그 시위가 촉발이 되면은 일주일 안에 끝난다고 저는. 독재적일수록 억압적일수록 시위에 걸리는 시간은 짧다. 이게 저의 약간 그냥 말도 안 되는 가설입니다. 무너지는 기간은 짧다. 아주 짧은 정도가 아주 짧을 겁니다. 권력의 반비례해서.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시위가 일어나는 조건이 아주 열악하다는 거겠네요. 아주 열악하고 그거를 너무나 잘하고 있다. 북한이 잘하는 건 딱 하나, 경제 발전도 못하고 상하수소 시설도 못 짓고 다 못하지만 유일하게 하는 게 뭐냐? 사람들끼리 소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혀 소통을 못하게.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탈북자들한테나 아니면 북한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북한의 벽이나 이런 데 낙서가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아마 없을 거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최근에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아,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저는 놀라운 징후다. 네. 공개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벽에라도 표출하고 있다. 저는 농담처럼 그런 운동을 제안하거든요. 민주화 운동을 한다면 저는 그런 식의 제안을, 빵꾸난 양말 신기 운동, 가운데 발가락 빵꾸난 양말 신기 운동.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었을 때 빵꾸가 나지 않는, 구멍이 나지 않는 부위에 구멍이 난 걸 보면서 서로가 말은 안 하지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서로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아니고 세 번째 발가락에 빵꾸를 해야 예. 그래야지 의도가 확실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엄지발가락은 빵꾸 날 수도 있다. 그렇게 빵꾸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사람들이. 예. 그런 식으로라도 의사가 표출이 돼야지만이 연대성이, 지금 현재 개개인들은 불만이 많겠지만 북한은 사람들은 이런 식의 생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생길. 그치, 예. 그렇기 때문에 오빠야라는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 오빠야라는 말을 하는, 정치적으로 아무 내용이 없지만 이 말이 통용되는 순간 사회적 분위기를 모두가 감지하게 되는 거죠. 분위기를 감지하면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편이 많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에서 승리 가능성은 쪽수 문제거든요. 숫자의 문제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같은가를 알려주는 신호들이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빠야 이런 말들. 너무나 간단한 말이지 이 말 자체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시위가 김정은의 몰락을 부를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시위가 벌어진다면 그 기간은 상당히 짧을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저는 더 한다면 평양에서 일어나야 된다. 지방보다는? 지방은 안 된다.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게 정부가 알려질 길이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 아니라 평양에서 일어나줘야 된다. 김정은 입장에서도 본인을 결사옹위한다는 그 북한 전체 주민의 10% 정도 되는 특권층, 평양 시민이 일어난다는 건 또 차원이 다른 의미겠네요. 그들이 결사옹위를 하지만 그들 중에 상당수도 체제는 유지하고 싶겠지만 수령제를 어떻게든 좀 바꿔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 같은 경우도 민주화를 원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민주화 시위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구테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산당의 고위 간부들이 노란 차우체스크를 속여 먹었다. 이런 식의 해석도 있는데 상당히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질문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당신을 돕고 싶은 사람이 여기저기 세상에는 많습니다. 당신들은 외롭지 않다. 그 말인데, 갑자기, 제가 평소에 생각지 않은 질문이라 가지고 제가. 당신들의 동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북한 밖에도 많이 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제, 북한 민주화운동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왜 하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 하냐고. 책에도 적었지만 그 친구의 답이 I feel clear sense of responsibility. 나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감을 느낀다. 예. 그 말이 저도 그 말인데 그 말을 어떻게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제가 북한 주민들한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고 무서움에 떨는지를 저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국가폭력에 뼈가 시리도록 맞는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외부자로서 말을 한다는 것이 참 심적으로 제가 굉장히 편하지가 않아서 말이 선뜻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 말을 그냥 그렇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나는 당신의 고통을 정말 아파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 밖에도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는 의원단이 많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분명히 유의미한 변화가 조만간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네, 조만간 그런 날이 와서 한 교수님과 평양에 가서 방송 한 번 더 찍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